시작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25년 9월 39번 오늘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까지 갈 준비하고 시험 범위 안 들어가시는 분은 조금 있다가 빠질 겁니다. 39번의 주제문은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 주름을 유지하고 뻣뻣함을 지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포스트잇 한 장씩 나눠드렸을 겁니다.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종이를 같이 접어볼 거고 저도 이 지문을 보면서 이해는 되는데 무슨 말인가가 몰랐어요. 그래서 종이도 한번 접어보고 플라스틱도 한번 접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종이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의 기계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면 해석이 어색합니다. 물리적인 속성입니다. 피지컬로 바꿔서도 괜찮겠고, 종이의 물리적인 속성들은 lend themselves to ing 구조네요.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lend oneself라고 얘기를 합니다. lend oneself to ing 구조는 뭐뭐에 적합하다, 뭐뭐에 적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ing 구조를 가지고 옵니다. 전치사 to고요. 뭐 도움이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안 외우면 빌려주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우세요. 종이의 물리적인 속성들은 그 종이가 뭐에 적합한 것 같습니까? 폴딩하고 밴딩하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폴드, 접다라는 뜻이고 접다 그리고 밴드는 구부리다라는 뜻이죠. 종이의 특성은 어떻다고요? 접고 구부리기에 적절합니다. 됐습니까? 혹시 구부리기가 조금 이상하면 그냥 접다라고 다 처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은 접는 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종이의 구조를 한번 봐볼까요? 셀룰로스 섬유질이 나오게 되고 of which가 나옵니다. 문법 조금 조심할게요. of which it is made까지 묶을 거고요. 이건 학교에서는 아마 후스지 하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of which라고 하게 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니까는 후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구조가 아닙니다. 원래 이 친구의 고유한 자리가 of가 여기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which it is made of, that it is made of. 원래 이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거를 잡아당기면서 상승이동시키면서 of which 구조로 바꿔준 거니까 애초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셀룰로스 섬유질은 무엇인가요? It is made. 종이에요, 종이. 종이가 만들어지는 셀룰로스 섬유질들은 can be partially. 부분적으로 스냅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수동태 be snap 꺾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종이 한번 접어 볼게요. 꺾일 수 있습니다. in the area 어떤 영역에서 최대치 접을 수 있는 부분에서 꺾일 수가 있게 됩니다. 종이가 만들어지는 셀룰로스 섬유질은 최대치에 구부러지는 곳에서 꺾일 수 있게 되고 빨간 펜 콤마 ing입니다. 분사구문 콤마 ing로 들어오고 alllow의 목적어 여기 있고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 있어요. 중심 소재 나왔습니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최대치로 꺾일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영원한 영구적인 crease 주름을 뭐 하는데 가능하게 해줍니까? 접히는데 영원한 주름이 형성되는데 가능하게 해줍니다. 영원한 주름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좀 이따가 종이 접을게요. 종이가 만들어지는 셀룰로스 섬유질은 부분적으로 최대치 접힐 수 있는 부분에서 꺾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종이의 영원한 주름이 만들어지도록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접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씩 받으셨죠? 자, 한번 최대한 접을 수 있는 만큼 아무렇게나 접어보세요. 아무렇게나. 최대한 접을 수 있는 만큼 아무렇게나 접어보시고요. 손톱으로 꽉꽉 눌러보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딱 펴보게 되면 여러분이 접은 자리에 주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permanent crease가 생겼습니다. 영원한 주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름이 접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찢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름을 접힌 상태, 영원한 주름이 형성이 됐습니까? 주름 형성은 됐습니다. 오래된 책들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종이 접힌 자국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주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while 뭐 하면서 이제 부사절 들어옵니다. 뭐 하면서 충분한 섬유질은 어떻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remain 형용사 끌고 올 겁니다. 충분한 섬유질은 피해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완전 직역이죠. 나머지 부분의 종이의 섬유질은 어떻게 남아 있다?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말이 쉬워졌나요? 충분한 섬유질, 즉 종이의 특성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해요. For the material not to crack and fall apart. 그 종이가 재료 종이라고 할게요. 종이가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not 부정사 그리고 to 부정사 또 생략 fall apart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됐어요. 직역입니다. 갈라지고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역으로 들어갈게요.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어놓은 종이를 다시 보시게 되면 접히지 않은 부분들은요. 충분히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접힌 부분은 슬슬 찢을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정리합니다. Indeed, 실제로 이러한 상태에서 그것은 종이는 꽤나 베리의 친구네. 꽤나 much maintains 많이 유지합니다. 종이는 자신의 능력을 유지합니다 하면서 해석 완전 이상하다. 자, 해석본 보지 않을 겁니다. 어떤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저항합니까? resist 뒤에 ing 끌려 나오는 건데 비인 구조에서 be pulled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그 해석본을 보시게 되면 잡아당겨지는 것을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잡아당겨지는 게 아니라 조금 말을 바꿔서 찢기는 것을 저항하는 능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됐죠? 종이는 스스로 찢는 게 아니죠. 찢겨지는 거니까 수동 구조를 쓴 겁니다. resist는 ing를 받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종이는 유지합니다. 찢기는 것을 저항하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잘 안 찢깁니다. but 그러나 다시 빨간 펜 종이는 또한 can be torn 찢겨질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 그대로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종이는 또한 찢길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찢길 수 있어요. 무엇을 따라서? along the crease 여러분이 접어놓은 그 주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쉽게 찢길 수도 있습니다. if 표현 조금 이상하고 만약에 한 부분이 무엇의? 약함의 부분이 꺼지고 일단 약함의 한 부분이 is opened up이 되면 네? 약함의 한 부분이 열리게 되면 약함의 한 부분이 뭔데요? 작은 처음으로 찢긴 부분인 약한 부분이 개방이 되고 나면 주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찢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소재 정리하기 전에 종이 슬슬 한번 찢어 볼까요? 주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접어놓은 크리스를 한번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종이가 찢어지거나 분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찢기는 걸 저항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접어놓은 거를 약한 부분을 조금 개방시켜 볼까요? 조금 찢으라는 거예요. 조금 개방시켜 보시겠어요? 조금 개방시키셨죠? 많이 개방시키면 안 돼요. 약함의 부분, 그게 작은 처음에 찢겨진 부분이 개방이 됐으면 그 주름을 따라서, 됐어요? 그 주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찢길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뭐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럼 주름을 조금 꽉꽉 눌렀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찢겼죠? 이게 그 소재예요. 됐죠?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이해가 되기 어렵죠? 완전하게 정확하게 찢기시기도 했네요. 이 문장들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우리말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종이는 어떻습니까? 종이는 접고 구부리기에 적합합니다. 방금 우리가 처음에 종이를 접어봤었죠. 그리고 종이는 꺾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종이는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꺾이게 되면은 무엇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까? 주름을 형성하게 돼요. 혹시 꺾인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면은 재현아, 접히면 이렇게 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냅드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돌리면 접힐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내용을 이해하려면 주름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름이라는 것은 일단은 온전한 상태예요. 우리가 주름을 접어놓고 가만히 뒀을 때 그 종이가 찢어지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주름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찢기는 것을 저항하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온전한 상태에 찢기는 것을 저항하는 능력이 있지만 약한 부분이 생긴다면 쉽게 그리고 주름을 따라서 종이가 찢기게 됩니다. 그쵸? 약한 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윤서야 조금만 찢어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약한 부분이 개방이 되면 그게 그 표현입니다.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으로 의역하고요. 이제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여기 개방이 된다는 걸 돌려놓은 거예요. 약한 부분이 조금 생기게 되면 쉽고 주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찢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승우였었나요? 완전 이쁘게 반듯하게 딱 찢기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의 물리적인 특성도 한번 살펴볼게요. This winning, 이러한 승리하는 보다는 뛰어난, 우수한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현은. 이런 뛰어난 결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접고 구부리기에 적합한 이러한 특성이겠죠. 물리적인 특성들의 이러한 결합이라는 것은 주어 combination, 동사 allows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종이가 투어숨하도록 해줘요. 100% 우린 이걸 추측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모양, 형태를 추측한다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숨을 추측하다라고만 해석하게 되니까 여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실전에서요. 어숨, 또 다른 뜻. 형태를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은 형태를 취하다. 어서 오세요. 어숨은 원래 가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shape까지 같이 묶어서 형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깜짝 놀랐네. 수업 준비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얼굴 빨개졌다고? 제가 형석이 준비하면서 이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수업할 때요. 지금은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예전에는 막 4층이었었거든요. 그때 학원이 소리 지르면 1층까지 들렸다고 할 정도로 괴팍했었을 때 막 뭐라고 하니까
저기 재현이 라인 그 뒤쪽에서 완전 뒤는 아니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죠. 그때 최대 입시반만 영어 수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뚜벅뚜벅 걸어 나왔고 뭐야 이씨 했더니 죄송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형성이가 딱 앞으로 와갖고 네, 그때가 떠올랐네요. 어쨌든 간에 다 준비되셨죠?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들에 뛰어난 이런 결합이라는 것은 종이가 형태를 취하도록 합니다. 어떤 형태? Any object. 어떠한 물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대요. 무슨 말이죠? 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형태를 띌 수도 있대요. 뭘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 보여요? 주름과 종이 접기를 통해서, 됐죠? 주름과 접는 것을 통해서 어떤 물체의 모양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생겼지. 무엇의 기술? 오리가미의 기술이 생겼습니다. 일본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예요. 종이접기. 그래서 종이접기의 기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종이를 찢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뭐 접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공을 접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걸로 비행기를 접을 수도 있을 거고 학도 접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종이라는 것은 주름과 접히는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물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재 슬슬 나오게 될 겁니다. 종이 접기의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물체의 형태를 취할 수 있네요. 배를 접을 수도 있고 용을 접을 수도 있고요. 학을 접을 수도 있어요. 종이접기 잘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못하거든요. 종이접기 기술이 다 이런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접을 수는 없나요? 이제 두 가지의 재료들이 또 나올 건데요. 깜빡했다. 탕비실에서 호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머릿속으로 그려볼게요. There are very few materials. Stop. few 뒤에 형사가 복수명사 나온 거는 괜찮은데 few는 규영아 부정의 느낌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있다. 그거 아니죠. 거의 없더라. 매우 as good, 좋은 물질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까요? 무엇인가 접는데 이렇게 탁월한 다른 물질들은 없습니다. 접기에 적합한 건 다른 것들은 적합하지 않대요. 이를테면 금속 호일들은 유지할 수는 있어. 무엇을? 주름을 유지할 수는 있지. 그러나 통제는 무엇에? 주름의 통제는 control is 어떻대? somewhat 다소 좀 어렵기도 하지. 주름의 통제는 다소 조금 어려워. 분식집에 가면은 닭꼬치 포장할 때요. 은색깔 호일로 돌돌돌 말아서 주잖아요. 주름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잘 유지해요. 그렇죠? 하지만 주름을 통제하는 거는 다소 어려워요. 여쭈어 볼까요? 나영아, 금속 호일을 주름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용 접을 수 있어요? 못 접어요. 주름의 통제는 다소 어렵습니다. 종이는 가능하죠. 빳빳하게 주름이 형성할 수 있죠. 플라스틱 쉬팅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doesn't tend to hold. 유지하는 경향은 없습니다. 무엇을? 주름을 전혀 유지하지 못한대요. 설명해 줘야 돼요. 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unless 떴다. 자, unless 나오면 항상 긴장하자고 진서야. 항상. if not이기 때문에 if, it, is, not으로 바꿔 쓸 수는 있습니다. 맞죠?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이니까 if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승우야. 그런데 not도 들어와야 돼요. 늘 조심하세요. unless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뒷문장 변형을 보고 판단을 하실게요. 뭐 하지 않으면 그것이 플라스틱 시트가 매우 부드럽지 않다면
주름을 유지하는 경향은 없어요. 됐나요? 플라스틱이 부드럽지 않으면 주름 유지 못해요. 여쭤볼게요. 지원아, 요게 플라스틱 시트거든요. 두꺼워요. 제가 접어볼게요. 주름은 생기긴, 아이고. 안 되죠? 주름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아, 물론 좀 세게 하면 되긴 하겠지. 아, 이거 봐라. 아, 이거 방금 간 건데. 아, 이거 다 지원이 때문이야. 이거 방금 간 건데 요걸로 뭘 42번까지 하겠니? 아, 깝깝스러워. 아, 어쩔 수 없지 뭐. 아, 알아서 접어보죠 뭐. 두꺼운 플라스틱 시트예요. 물론 이렇게 접을 수는 있긴 하겠죠. 그렇죠? 매우 부드럽지 않다면 다시 펴지네요. 주름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부드러우면 어때요? 부드러우면 주름을 유지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 표현인 거예요. 플라스틱 시트라는 것은 부드럽지 않다면 주름을 유지하는 경향은 없겠지만 in each case 부드러운 경우라면 됐니? 한 덩어리 처리한 거 봤어? in each case 부드러운 경우라면 됐니? 부드러운 경우라면 it lacks 그 플라스틱 시트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시트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rigidity 단단함이 부족합니다. 뻣뻣함 괜찮아. 단단함이 부족할 겁니다. 무엇의 요구가 되는 of a good wrapping material 훌륭한 포장 물질로서 한 번 더 포장 재료로서 한 번 더 포장 재로서 꼭 필요한 단단함은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얇은 부드러운 플라스틱 시트로 무엇을 포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종이는 어떻죠? 여러분 택배 시키게 되면 비닐봉지로 오기도 하지만 박스로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포장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빨간 펜 가야 돼요. 그래서 it is its ability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주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뭐 하면서? while remaining stiff 분사구문이네. 원래는 이게 while it is 이렇게 있었겠죠? 이거 생략이 되고 being도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무엇을 유지하면서 remain 뒤의 형용사 stiff 뻣뻣한 형용사입니다. 뻣뻣한 것을 유지하면서 주름을 유지하는 능력이 됩니다. 뭐가? 이때 강조구문 바로 주름을 유지하면서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주름을 유지할 수 있는 멋진 능력입니다. 뭐가? 만들어주는 것이 종이를 독특할 정도로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주름을 유지하는 능력이래요. 무엇에? 이러한 목적에. 이러한 목적은 다시 좋은 포장재. 좋은 포장재로서의 목적에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종이의 주름을 유지하는 능력. 그러면서 뻣뻣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는 주름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장재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종이에 대한 물리적인 속성이었습니다. 직접 접어보고 찢어보면 이 지문은 조금 더 쉬워졌을 것 같고요. 이제 두 학교의 마지막 지문이네요. 두 학교가 먼저 대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 어미 고양이가 보금자리에서 벗어난 다른 새끼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은 본능적 생존 전략이다. 다 왔어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지문에서는 사막 거북이의 방광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사막 거북이의 방광에 대해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오줌을 재흡수하는 뭐 그런 것도 나오긴 했었는데, 알아요? 맞아요. 아까 막 사막 거북이 얘기 막 했었거든요. 우리는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첫 번째, 어미 고양이들은 can tell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나부고 수업할 때 했었거든요.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었어, 재현아? 세종아 뭐였지? 아이씨. 승우야? 나왔는데? 구별하다. 그렇지. 구별하다, 식별하다. 어미 고양이들은 구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which.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형용사입니다. 어떤 새끼 고양이들이 belong to. 자동사 맞죠? 전치사 to하고 다니지? 어떤 새끼 고양이들이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자신들에게. 어미 고양이지. 직역 먼저 할게요. 어떤 새끼 고양이들이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대요. 한 번 더. 어미 고양이들은 어떤 새끼 고양이들이 자신의 새끼 고양이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뭐 할 때? when litters. 자, 이것도 배웠잖아. 지금 이거 무슨 뜻이었지? 조류 지문에서. 그렇지. 새끼. 그래서 앞에 있는 키튼스를 받겠죠? 뭐 할 때? 새끼들이 mixed up. 섞여 있을 때에서 제대로 끊으실 거예요. 새끼들이 막 섞여 있을 때 they, 어미 고양이들은 사용합니다. 자신들의 새끼 고양이들의 scent, 냄새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냄새로 구별을 하나 봐, 도영아. 새끼 고양이들의 냄새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distinguish A from B. A from B. 이것도 똑같이 tell과 바꿔 쓰는 거죠. 구별하기 위해서. 그 새끼 고양이들을 무엇과 구별하려고? offspring. 이것도 새끼예요. 무엇의 새끼? 다른 고양이들의 새끼와 자신들의 새끼 고양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새끼 고양이의 냄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양이들이 자신의 새끼들인가를 구별하려면 냄새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대요. Despite this.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랑 똑같죠? when, 뭐 할 때? faced with. 마주하게 될 때. 무엇에? 선택에 마주한대. 무엇을 선택하지? 새끼 고양이들의 선택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새끼 고양이들? who 주격관계 대명사로 잡았죠? 선행사가 동물인데 왜 who로 잡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동물들 중에서도 실험 대상인 동물들도 who로 잡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처럼 취급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 새끼 고양이를 어미 고양이, 엄마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지금 취급을 한 것 같아서 who로 쓴 겁니다. Who have wandered. wander 아니고 wander 하면은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죠. 배회하다, 정처 없이 떠돌다. 어디에서? 둥지. 새끼 고양이는 둥지는 아니지. 보금자리. 자, 이제 묶어서 올라올 거예요. 보금자리에서 방황하는, 다시 보금자리에서 떠난 새끼 고양이들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됐죠? 보금자리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새끼 고양이들을 선택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어미 고양이와 다른 것들, 됐어요? 허오는 자신의 새끼 고양이, 그래서 어미 고양이의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새끼 고양이와 다른 새끼 고양이들. 근데 걔는 누구지? That aren't hers.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새끼 고양이. 됐니? 이 여기는
그 when에 같이 묶여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새끼 고양이들과 자신의 새끼 고양이와 같이 보금자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멀리 떠난 새끼 고양이들을 선택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mother cat, 이제 빨간 펜, 어미 고양이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to favor,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누구를? 자신의 새끼만 선호하는 건 아니랍니다. 뭐 할 때? when, 분사구문 retrieving them, 데리고 올 때. retrieve, 회수하다, 데려오다. 누구를? 새끼 고양이들을 데리고 올 때 자신의 새끼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는 것 같대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새끼 고양이들을 지금 구별을 합니다. 자신의 새끼와 다른 고양이의 새끼들을 지금 구별할 때 보통 냄새를 통해서 자신의 새끼 고양이를 판단할 수는 있긴 하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새끼만 데려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갈 때가 되셨나 보다. 민수님도 이제 또 에너지가 또 넘치네. 또 새끼 고양이들을 데리고 올 때 자신의 새끼만 선호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새끼만 선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새끼만 선호하지 않아요? 공균아, 그러면 다른 새끼도 데리고 오나요? 네, 그거예요. 그거죠. 자신의 새끼만 선호하는 게 자꾸 새끼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다른 새끼도, 다른 새끼 고양이도 데리고 온대요. 됐죠? The reason for this is uncertain. 이것에 대한 이유는, 즉 다른 새끼 고양이도 데리고 오는 이유는 is uncertain입니다. 확실하지는 않대요. 우리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is not certain과 똑같은 뜻이니까, 그렇죠? 다른 새끼 고양이도 데리고 오는 이유는 확실하진 않대요.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distress vocalizations가 아마 여러분 조난 발성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난 발성? 새끼 고양이가 야옹 야옹 하고 우는 그 소리인 것 같아요.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조난 발성이라는 것들, 누구에게서 나오는? 새끼 고양이에게서 나오는. 어떤 새끼 고양이? 대답, lost, 길을 잃은 고양이들이래. 어디에서?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새끼 고양이들에서 나오게 되는 조난 발성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새끼 고양이에서 나오는 그 야옹야옹 거리는 소리가 어미 고양이의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So, it may just be hard. 일단 꽤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이 어렵죠? 다시 빨간 펜 들어볼까요?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나왔어요. 의미상의 주어죠. 어미 고양이가 뭐 하는 것이 어려워요? 저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을 아까 봤었지.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 resist는 ing를 받습니다. 그렇죠? 투부정사 안 돼요. 새끼 고양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저항하기가 어렵대요. 그럼 무슨 말이죠? 아무래도 모성애와는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다른 새끼 고양이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조난 발성, 되게 강력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어미 고양이가 다른 새끼 고양이들을 데려오는 걸 저항하는 건 꽤 어렵습니다. 무엇과 관련 없이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hers. 여기서 whether는 if로 바꿔 쓸 수 없겠는데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of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whether만 되고 if는 안 되겠습니다. 그 새끼 고양이들이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와 관련 없이
새끼 고양이가 그냥 야옹야옹 하고 울면 다 데리고 온다라는 거네요. 새끼 고양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저항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새끼만 선호하는 건 아니고 다른 새끼 고양이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아직 확실하진 않다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이 이유는 확실하진 않아. 물론 고양이에게서 나오는 야옹야옹 거리는 조남 발성? 그래, 그게 꽤나 강력한 소리가 나긴 하겠지만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고양이 박사가 있죠? 도영아. 도영이 고양이 좋아하죠? 그리고 고양이 키우시고요. 오늘 옷에도 2마리의 고양이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그 길고양이들은 왜 다른 새끼 고양이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니까. 이거네. 우니까야. 정답이에요. 우니까 데려오는 거거든요. 뒤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이유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찾아본다고 구글링을 했는데 블로그 그 캣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민이 있다고 막 글을 올렸어요. 자신이 돌보는 고양이가 새끼가 3마리였는데 어느 순간 막 7마리가 됐는데 이거를 진짜야. 진짜 그 글이 있었어. 진짜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런 글이 있던데요. 내가 찾아봤어. 있어. 진짜 있어요. 우니까 데려오는 거래요. 우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2번째 문장입니다. 2번째 커트입니다. 야생에서는 a squeaking kitten 이게 삐약삐약거리다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지는 않나 봐요. 새끼 고양이 뭐 짹짹하고 오든지 모르겠지만 깍깍거리는 새끼 고양이는 어디에서? out in the open 열린 공간에서 그냥 야외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바깥에서 삐약삐약거리는 새끼 고양이는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나왔네.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저런 포식자들을 이끌 가능성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야옹야옹 거리게 되면은 포식자들을 부르게 될 가능성이 있대. 콤마 which 조심. 선행사가 아름아 얘가 아니고요. 앞문장 전체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야외에서 삐약삐약거리는 새끼 고양이가 포식자들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문장 전체입니다. 얘 선행사 아니에요. 수일치 단수죠. 문장이 주어 수일치 단수. 이러한 상황은 참 안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다른 새끼 고양이들에게도 안 좋대. 어디 주변에 있는 야옹야옹 거리고 있는 새끼 고양이 주변에 다른 새끼 고양이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래. 아 그러면 결국에 이거구나. 길을 잃은 아기 고양이가 새끼입니다. 야옹야옹 거리고 있어요. 그 주변에는 다른 새끼 고양이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야옹야옹 거리게 되면 포식자, 뭐 불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됐죠? 포식자를 이끌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미 새끼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어미 새끼 고양이란다. 어미 고양이는 포식자를 이끌게 되면 자신의 새끼도 위험한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데리고 온다라는 거네요. 결국에는요. 됐죠? 포식자를 이끌게 되면 결국에 자기 새끼들에게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새끼들이 위험해질 바에는 그냥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요걸 한번 접근시켜 볼게요. 빠른 구조는 누굴 구하니?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의 빠른 구조. 빨리 데리고 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빠른 구조는 차라리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뭐 하는데? 지겹도록 나온다 진짜. To prevent A from ing 구문.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란 뜻이지.
stop A from ing, deter, bar, prohibit, inhibit 계속 쓸 수 있었죠.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에 대한 빠른 구조는 참 좋은 전략입니다. 뭐 하는 것을 막는 그들이 새끼 고양이들,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가 이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래요. 뭘 이끌어? 원치 않는 관심. 한 번 더 포식자의 관심을 이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불독의 관심을 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은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데리고 오는 게 좋더라. 안 그러면 불독이 이쪽으로도 시선이 갈 수 있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도영이가 얘기했죠? 울어서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결론부 지을게요. 왜 데리고 오나요? 왜? 포식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찾아보니까는 아프리카에서 그러던데요. 사자 새끼들이요. 자꾸 야옹야옹 거리게 되면은 하이에나가 주변에 있다가 덮치게 된대요. 그래서 암사자들이 꼭 순찰을 돌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포식자의 관심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새끼들한테 위험이 될 바에는 원치 않는 관심을 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전략으로 잃어버린 새끼 고양이를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뭐 대한민국엔 고양이의 포식자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곳은 모르죠 뭐. 여기까지가 40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재현이 왜 어려웠어? 아 그거는 요약으로 된 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 알았어. 됐죠?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시험 범위가 와르르르르 하면서 이제 끝났네요. 익명연구팀 끝났고요. 인하부고팀은 오늘 23년 9월 마무리 지어야 되죠. 이제 41, 2번만 남았습니다. 인하부고는 20분 뒤에 제가 들여보낼까요? 그래서 시험 보고 계시거나 식사 못하고 오신 분 분명 계십니다. 여유롭고 천천히 식사하고 오시고 나머지 분 익명여고는 드디어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1, 2번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추후에 다시 뵙고요. 익명여고 그간 고생했고 화요일에 숙제와 쪽지 시험 전달했습니다. 인하보고 식사하고 계시거나 시험 보고 계십시오. 학익여고만 스테이 할게요. 사진은 안 봐도 되죠? 사진 안 봐도 됩니다. 데리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찍으세요? 이걸 왜 찍어? 이걸 왜 찍어요? 마음에 들어요. 나도 찍었어? 마지막이네. 41, 2번. 드디어 마지막이야. 진짜 쌤이 막 학 얘기하셨잖아요. 진서가 학 적어도 그걸 또 접었어? 아니 수업은 안 따라고 또 학을 또 접었다고 진서가? 아니 개구리도 적어가지고. 대단하다 참. 진짜 종이의 물리적 특성 좋네 진짜. 41번 주제문. 동물의 두 가지 에너지 저장 방식과 각각의 장단점입니다. 동물의 두 가지 에너지 저장 방식과 각각의 장단점인데요. 저도 이 글을 읽고 그러게 이렇게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각각의 장단점, 긴장 늦추지 말고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동물들은 추구합니다. 무엇을? 혼합된 전략을 추구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네. 혼합이 된 전략을 추구합니다. 무엇의 전략? accumulating, 축적하는데, 저장하는데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both A and B,
신체 지방, 체지방과 음식을 축적하는데 혼합된 전략을 추구합니다. 겨울잠 자는 동물들 보시게 되면은 다람쥐 같은 경우가 음식을 저장해 두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 곰인가요? 곰 같은 경우는 많이 먹고 뚱뚱해지잖아요. 체지방과 음식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혼합된 전략을 추구합니다. 콤마 which 그런데 이런 것은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 이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도록 이끌 수 있죠.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무엇의 이런 두 가지 형태들. 뭐의 형태?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형태들. 한 번 더 체지방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저장하는 것. 이런 두 가지 형태들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각각의 장점과 단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체지방을 축적하는 것과 음식을 저장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Maximum fat deposition, 최대치의 지방 축적은 증가합니다. 무엇과 함께? 신체 질량이라고 되어 있나요? 신체 질량? 몸의 크기예요. 몸의 크기와 함께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람쥐가 많이 먹어도 아르마 칠판만큼 커질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즉 동물의 고유한 크기에 맞게 최대치의 체지방 축적은 몸의 크기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Whereas 반면에 최대치의 음식 저장은 is not constrained. 자, limited의 표현이고 나영아.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신체 크기에 의해서 제한되지는 않네요. 그러니 다람쥐 같은 애들 많이 먹어봤자 몸의 크기와 비례해서 체지방 축적 많이 될 수는 있겠지만 칠판만큼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음식 저장은요 몸의 크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다람쥐가 엄청나게 많은 도토리를 저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목적어 that 무엇을 의미해요? 동물들. 특히 어떤 동물들? 작은 동물들 있지? 다람쥐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축적할 수 있대. 뭘? 훨씬 더 큰 에너지 비축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의 형태에서? 저장된 음식의 형태에서 훨씬 더 큰 에너지 비축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보다?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윤아, 생략됐지? accumulate, 생략됐습니다. 동물들이 축적할 수 있는 것보다 무엇의 형태로서? 체지방의 형태로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것보다 됐니? 먹어서 살찌우자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장된 음식의 형태로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비축량을 축적할 수 있답니다. 조금 이따가 정리해 줄게요. Further, 게다가 저장된 음식은 어떻게? 더 경제적입니다. 선생님, 음식이 저장된 게 경제적이라는 게 뭔가요? 좀 이따가 들어와 보세요. 체지방보다는 음식을 저장하는 게 더 경제적이래. 왜? 왜냐하면 지방은 contribute to 무엇에 기여하는데?
몸집의 크기와 기여한대. 몸집의 크기에 기여합니다. 몸집의 크기에 기여한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봐볼까요? 그리고 metabolic rate, 신진대사율은 증가합니다. 무엇과? 몸의 크기와 함께 증가합니다.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리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제가 또 그림을 한번 또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장된 음식이 신체 지방을 축적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이유가 뭔가요? 지방은 몸집에 기여를 하게 된대. 생각해 볼까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다람쥐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체지방 축적했죠. 몸집도 같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쉬울까요, 나영아? 어렵죠. 그리고 신진대사율이 증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더 빨리 되는 거 아닙니까? 뚱뚱하니까. 움직이는데 더 많은 열량을 쓸 수밖에 없겠지. 차라리 그럴 바에 음식을 저장해 두고 그때그때마다 먹어서 몸집을 키우는 게 더 좋겠다. 이게 그 표현인 거예요, 결국엔요. 됐죠? 시작해 볼까요? 장점과 단점이 이제 슬슬 나오게 될 건데요. 첫 번째 파트는 여기입니다. 체지방 축적이라는 것은 신체적 크기와 함께 증가하지만 음식의 저장은 몸의 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식의 저장의 장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장점, 몸집과 몸집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은 다람쥐가 먹어서 몸을 기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많이 저장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지. 특히 작은 동물들에게 있어서요. 게다가 저장된 음식이 저장이 되는 것은 더 경제적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다람쥐의 몸집이 커져요. 몸집이 커지는 것에 기여한다라고 얘기했으니 포식자로부터 피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신진대사율도 함께 증가하다 보니까 몸집이 커지면서 열량 소비도 더 많을 거고요. 그럴 바에는 음식을 저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there is 있다고 뭐가 신진대사의 비용이 있대. 뭐 하는데? 전치사 to 체지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신진대사의 비용이 분명히 존재한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과도한 지방 축적이라는 것들은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have effect on, have influence on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동물들의 능력이요. 뭐 하는 능력? 포식자들을 피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체지방 축적 같은 경우에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 체지방 축적이라는 것은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을 줄여버릴 것 같아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랬으니까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통통한 다람쥐보다 날씬한 다람쥐, 체지방 축적이 덜 된 다람쥐가 포식자를 더 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유지하는 것이 뭘?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 신체 온도니까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is advantageous, 장점이라면 추운 환경이라는 말을 넣어볼까요? 추운 환경에서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라면 동물들은 기대될 겁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축적할 거예요. 더 많은 에너지를 무엇의 형태에서 어떤 형태? 음식
저장의 형태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겠지. 뭐보다? as body fat. 체지방으로라기보다는 음식 저장의 형태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전 이 문장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아니, 추운 환경이야? 그러면 높은 체온을 유지해? 그러면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음식 저장이 더 좋다? 뭐보다?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저는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상상했냐면 다람쥐가 잘 때 도토리를 옆에다 두니까 열이 발산돼서 딱 그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물론. 그래서 몇 번을 읽고 여기까지도 보고 해봤더니 결국에 뭐냐면 추운 환경입니다. 높은 체온이 중요해요. 애초에 체지방이 많으면은 체지방 연소가 될 때마다 음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것보다 음식을 많이 저장해 놓고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만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뚱뚱하게 되면은 체지방 연소가 많이 되겠죠. 그럴 바에는 음식을 많이 저장해 두고 추울 때마다 체온을 높이기 위해 음식을 그때그때마다 먹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게 결국 그 말이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는 이해가 됐어요. 나영이 왜? 아, 그렇네. 그렇네. 그러면 옆에다가 음식을 좀 끼고 사시는 게 좋겠지? 여기만 오면 젤리 같은 거? 아, 지금은 젤리 없나?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치?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저장된 음식은 매일 rot하게 돼요. rot, 썩다. decay, 똑같은 의미. 시간이 지나면서 썩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maybe removed by robbers. 제거될 수도 있죠. 누구에 의해? 도둑들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죠? 다른 다람쥐들이 훔쳐갈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또는 may simply be lost. 단순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다람쥐 덕분에 하루에 1년에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도토리를 어디다 숨겼는지 까먹어갖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저장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 결국에 음식은 썩습니다. 그리고 훔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분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좀 불쌍하죠? 기껏해서 모아놓은 도토리들인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면은요 좀 아쉽죠. 이런 때에는 차라리 체지방을 축적하는 게 더 좋겠지만요. 많은 동물들은 must expand. 아까 나은이가 이것 때문에 틀렸거든요. 이지. A면은 확장시키다. E면은 지출하다, 소비하다요. 그래서 아까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내용 파트에서. 많은 동물들은 써야만 합니다. 소비해야만 합니다. 에너지를 관리하고, 매니징이죠? 에너지를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합니다. 무엇에? 자신들의 음식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 에너지를 지출합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뭐 하는데? 저장된 음식을 보호하고 그 음식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대요. 누가 훔쳐갈까봐 노심초사 살게 된대요. 그러면은 계속 신경 쓰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방출되겠죠. 이건 음식 저장의 또 다른 단점이 되겠네요. 오히려 음식을 먹어버리고 converting, 전환시키는 것은 무엇을? 음식을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피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손실을 피하게 될 수 있을 거고 에너지의 비용을 피할 수도 있을 거야. 어떤 에너지 비용? 유지하는 저장된 음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의 비용을 피할 수도 있고 음식이 사라지는 것을 피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은 이제 체지방을 축적하는 것의 장점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네요.
차라리 먹어서 키우자라는 게 되겠죠. 장점은 무엇인가요? 음식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안 쓰네요. 음식이 썩어요? 음식이 누가 훔쳐가요? 음식이 사라져요? 아, 그거 걱정하잖아요. 자신들의 음식의 저장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릴 바에는 먹어서 치워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우리가 24년 9월인가요? 39번 지문이었었나요? Hibernate. 겨울잠은 동면하는 것이 아니다. 곰은 동면하는 게 아니다. 그 소재의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사진 한번 봐볼까요? 좌측에 있는 다람쥐는 조금 체지방을 많이 축적해서 바디매스와 함께 증가하긴 했었죠. 이런 다람쥐 같은 경우는 포식자를 피하기는 어려워요. 단점으로 적용시킬 수 있겠지. 하지만 이새, 박새라고 하더라고요. 도토리를 저장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이 도토리를 다 저장해 놨는데 어디다든지 까먹었고 막상 갔더니 도토리가 썩었고 혹은 다람쥐가 얘가 먹어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건 음식 저장에 대한 단점일 수도 있겠지. 체온을 높이는데 오히려 장점은 될 수도 있겠고 그때그때마다 먹으면 체온 유지하는 도움은 되니까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의 사파였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A large accumulation 그리고 많은 축적은 무엇에? 체지방의 많은 축적은 adds to 뭐뭐에 도움이 되다 라고 여러분 거에는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보통 우리가 add to라고 말하면은 뭐뭐에 합쳐지다, 더해지다 이렇게 일단 볼 것 같은데 add to의 또 다른 뜻은 이득이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체지방 축적의 장점으로 갈 거예요. 체지방의 많은 축적은 무엇에 도움이 됩니까? 동물의 fasting, 금식 능력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금식 능력. 우리가 fast 하게 되면 빠른 그거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원래 fast라고 말하면 이게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breakfast라고 말하면은 그 아침 밤에 안 먹었던 걸 아침에 먹게 되는 이런 의미가 또 있기도 한 거예요. 동물의 금식 능력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금식 능력, 특히 큰 동물들에게 있어서요. 콤마-ing, permitting some animals to enter prolonged dormancy. 우리 요 단어 나왔었죠. 그 동물의 금식 능력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콤마-ing, 허용하는 겁니다. 어떤 동물들이 들어가도록 허용해줘요. 무엇에? prolonged, 긴, 요렇게만 해석하세요. 장기적인도 좋았지만 말을 짧게 하는 게 좋으니까 긴 휴면기에 들어가는 게 휴면기에 들어가도록 허용해 줍니다. 무엇의 상태에서? in the relative, 상대적인 안전함의 상태에서. 무엇의? hibernaculum, 동명장소예요. 좀 이따 설명해 볼게요. 묶어서 올라갑니다. 동명장소의 상대적인 안전함 속에서 긴 휴면에 돌입할 수 있는 걸 허용해 준대. 예를 들어 볼까요? 물론 곰은 겨울잠을 자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거 아니라 그랬었죠. 곰은 동면하는 건 아니지만 쫄쫄 굶은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윤아? 안 되겠죠. 쫄쫄 굶은 상태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고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동면의 안전한 장소에서 긴 휴면 상태에 들어가려면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유지한 채 자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됐죠? 장점 마지막은 긴 휴식 상태에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배고픈 상태에서 잠을 자려면
쉽지 않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몸집이 큰 동물들에게 있어서 동명장소의 안전한 상태에서 장기적인 휴면에 돌입하려면 많은 것을 먹어놔야 편안한 상태일 겁니다. Thus, 수고 많았습니다. 따라서 both A and B, 체지방 축적과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Some decided advantages, 결정적인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결정적인 이점들 분명히 나와 있었었죠.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 보시고 여러분은 저처럼 아까 이 문장 좀 이상했더라 라는 문장이 있었죠. 근데 저처럼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5년 9월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범위 다 마무리됐고요. 네, 주사위는 불려질 것 같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